안녕하세요. 트이다의 최승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폐치료의 역사를 돌아보며 행동과 발달이 만나 NDBI, 즉 자연주의적 발달 행동 중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어가 NDBI의 철학이 실제 치료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그리고 이 접근이 아이의 배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 아이가 치료실 바닥에 앉아 작은 자동차를 굴립니다. 부릉부릉. 치료사가 고개를 돌려 같은 소리로 대답합니다. 부릉부릉. 잠시 멈추던 아이가 웃으며 치료사를 바라봅니다. 이 짧은 순간 속에 NDBI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그 순간을 포착하고 그 흥미를 함께 즐기며 관계 속에서 배움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주의적 발달 행동 중재 NDBI의 출발점입니다. NDBI는 단어를 많이 말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배움이 스스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접근입니다. 즉, 아이의 머릿속에서 언어, 인지, 사회적 이해가 서로 연결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 구조. 그게 바로 NDBI가 하는 일입니다. NDBI의 첫 번째 열쇠는 아이 주도성입니다. 아이의 관심이 시작점이 됩니다. 치료사는 그 관심을 따라가며 배움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차라고 말했을 때 치료사는 그래 자동차야 부릉부릉 달려볼까? 라고 반응합니다. 여기서 아이가 받는 보상은 스티커도 과자도 아닙니다. 바로 그 자동차를 함께 움직이는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행동과 결과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아이는 배움의 이유를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를 자연적 강화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면 세상이 반응한다는 경험을 통해 언어의 본질적 의미를 익히게 됩니다. 두 번째 열쇠는 환경 배치입니다. NDBI에서는 환경 자체가 아이의 배움을 유도하도록 설계됩니다. 치료실 한쪽에 투명한 통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가 들어있지만 뚜껑이 꽉 닫혀 있어 혼자서는 열 수 없습니다. 이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치료사를 바라보거나 손짓, 시선 혹은 말로 표현하려 시도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의사소통 기회가 됩니다. 치료사는 그 신호를 읽고 과자 먹고 싶구나 라고 말하며 도와줍니다. 이렇게 환경이 의미 있는 요청을 유도하도록 배치되면 아이의 언어와 사회적 행동이 훨씬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즉, 환경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배움의 촉매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열쇠는 균형 잡힌 상호작용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거울처럼 비춰주며 함께 리듬을 맞추는 것에서 배움은 시작됩니다. 아이가 블록을 툭 치면 치료사도 같은 리듬으로 툭 칩니다. 아이가 웃으면 치료사도 웃습니다. 이 단순한 모방 속에서 관심이 연결되는 경험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치료사는 살짝 먼저 행동을 보여주며 모델링을 합니다. 아이에게 이렇게도 해볼래? 라는 초대의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런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반복될수록 아이의 사회적 주의, 모방 능력, 언어적 표현이 함께 성장합니다. 즉, NDBI의 치료실에서는 명령보단 대화가, 지시보단 함께함이 중심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열쇠가 동시에 맞물릴 때 아이의 일상은 그 자체로 배움의 장이 됩니다. 놀이가 교실이 되고 관계가 교재가 되며 세상이 아이의 배움터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이의 삶 속에서 학습과 치료가 하나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NDBI는 ABA랑은 다른 건가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NDBI는 ABA의 과학적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발달과 관계의 철학을 더한 접근입니다. ABA는 여전히 치료의 근본 틀입니다. 하지만 NDBI는 그 틀 안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맥락을 다시 설계한 것입니다. 즉, ABA는 뼈대,
NDBI는 그 위에 생명과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은 살결,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선택할 때 ABA냐 NDBI냐 라는 이분법보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치료에 반영하고 있으신가요? 둘째, 놀이 속에서 목표 행동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르치시나요? 셋째, 집에서도 아이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은 치료의 이름이 아니라 치료의 철학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임상가에게도 NDBI는 단순한 기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는 모든 중재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배움의 구조를 읽어내는 일입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아이의 반응을 지시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 함께 조율해야 할 신호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치료는 교정이 아니라 공동 탐색이 됩니다. 바로 거기서 아이의 세상 속 배움이 진짜로 시작됩니다. 결국 NDBI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거창한 기법이 아닙니다. 아이의 일상, 놀이, 관계 속에 이미 배움의 조건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 그걸 발견하고 연결해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와 치료사입니다. NDBI는 그 과정을 더 명확하게,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끌어주는 하나의 실천 언어입니다. 아이의 세상을 이해하려 애쓰는 모든 부모님, 그리고 현장에서 매일 고민하는 치료사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통찰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이다의 최승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